네, 오늘 또 하나의 희망을 봤습니다. 오늘의 주전부리 주제부터 확인해 보죠. 자, 오늘 삼성전자가 또 SK하이닉스가 같이 움직여주면서 전반적인 소부장 섹터들의 좋은 온기를 불어넣어줬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심상치 않은 탄탄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12나노급 제품 양산 소식 들려오면서 강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이슈들은 뭐 줄기차게 왔던 이슈들인데 어떻게 좀 주가를 본격적으로 좀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될까요? 죄송합니다. 주가에는 뭐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겠죠. 어쨌든 12나노급 DDR5 제품 양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율도 나쁘지 않을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앞으로 업황이 좀 개선된다라면 지금 DDR4의 작년에 이제 DDR5가 이제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의 탑재가 시작을 했고 서버 관련해서도 이제 인텔이 신제품을 올 초에 냈죠.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앞으로 상당히 빠르게 DDR5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시점에서 이런 12나노급의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실적 증가시킬 것이냐, 전 그거하고는 별개라고 보고 있어요. 당장 실적은 2분기가 바닥일지 3분기가 바닥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 안 좋은 모습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재고가 엄청나게 쌓여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흐름들을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제 내구재 소비가 여전히 좀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노트북이라든지 데스크탑의 판매가 잘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조금 더 체크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제 하반기입니다. 지금 이제 기대감이죠. 그러니까 무슨 기대감이냐면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앞으로 이쪽 시장이 엄청 커질 것이고 여기에 대한 투자가 엄청 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에 반도체 섹터가 좀 먼저 움직인 것도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는 그래픽 칩 수요의 어떤 급증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뭐 AMD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서버 수요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먼저 움직였는데, 중요한 건 정말 투자가 이루어지는지는 아직 모른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반기 경기 침체가 온다라면 이런 투자가 좀 이연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런 불확실성은 아직까지도 체크해 볼 것들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화라기보다는 그래도 좀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의견이신데 우리 황 팀장님은 좀 어떠세요? 저는 어떠냐는 질문은 뭐 앞으로 주가 흐름? 네, 삼성전자의 DDR5 모멘텀이 주가를 향방을 앞으로는 DDR5 흐름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DDR 재고 쌓이는 건 DDR4고요. 그거는 뭐 지금 한 굉장히 $500 이하 수준으로 되어 있고, 다만 이제 DDR5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비싸게 $1,000 이상으로. 아니 뭐 DDR 우리가 예전에 뭐 PC 같은 거 조립할 때 보면 메모리 많이 끼면 사실 많이 꽂으면 사실 성능이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지금 AI와 관련된 반도체들은 사실 DDR4를 아무리 많이 꽂아도 DDR5를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결이 다른 반도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부분에서 삼성전자에서 굉장히 빨리 선단 공정에서 빨리 치고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앞으로 재고 부분은 이미 삼성전자 또는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라면 반도체 재고에 대한 이야기는 다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가에 다 반영이 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디서 돈을 벌 거냐에 대한 고민인 거죠. 그러면 AI 반도체, 최첨단 공정의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계속 TSMC하고 이야기 나오고 있는 파운드리와 관련된 이슈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투자 시계열이라던가 아니면 투자 비중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될 건데,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지금 아니면 삼성전자 언제 사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찌됐든 뭐 방미를 했음에도 얻은 건 없고요. 바이든도 도와주는 것 같지 않고 지금 일본과 한국과 미국이 동맹을 맺어서 중국을 에워싸면서 반도체 성장을 막겠다라는 아주 두려운 악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전자 수급을 보면 순매수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외국인이 말이죠. 이달 들어서 17일까지 11일 거래일 동안 총 4천억 원을 매수를 했고요. 지난달에는 무려
3조 1천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의 1위에 올랐단 말이죠. 환율 여건도 별로 안 좋고 모멘텀이 좋은 것도 아닌데 이런 삼성전자 집중 매수의 이유 뭘로 봐야 될까요? 유창희 본부장님. 뭐 오늘도 뭐 삼성전자 2천억 이상 매수를 했고요. 네. 뭐 하이닉스도 1,000억 이상 매수를 좀 했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뭐 매물대 상단을 돌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외국인들이 뭐 올해뿐이 아니라 작년 말부터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것은 업황 바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일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주가 지수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인덱스 위주의 어떤 그 매수가 상당 부분 들어오는 것도 상당 일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매수의 흐름들, 뭐 기술적인 흐름들은 뭐 더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있지만 저는 그것을 보고 당장 이것을 조급하게 매매를 할 정도의 매력은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뭐 나쁘진 않지만 그것도 뭐 좋은 많은데 좋은 거 많은데 굳이 삼성전자는 뭐 이렇게 매력은 없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당장 뭐 8만 원, 9만 원 간다라고 좀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황 팀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는 항상 선행해서 6개월에서 네. 1년 정도 선행해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외국인들이 볼 때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한국을 산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외국인 예를 들어서 영국이든 어떤 해외에 내가 기관 투자자라고 하면 한국에 있는 주식 살 건데 뭐 살래 하면 뭐부터 담겠어요. 당연히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건데 그럼 뭐부터 담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삼성전자부터 사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흐름들을 항상 선행해서 움직였었습니다. 과거에 2018년도 때도 그랬고요. 네. 최근에는 2022년도에도 그랬죠. 주가는 2022년도 1월에 고점을 쳤지만 외국인들은 2022년에 삼성전자를 8조 팔았어요. 네. 1년 동안. 근데 8조 7천억 정도 팔았는데 지금 상반기에만 삼성전자를 거의 다 대부분 대사고 있어요. 환율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근데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올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 수출은 좋아질 거로 일단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좋아지겠어요? 가장 안 좋은 거. 반도체부터 좋아질 건데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인 거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지금 구간에서 사서 환율이 떨어진다라고 보면 환차익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그 매매 차익도 생기겠죠. 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지금 역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외국인들한테는 위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 실적이 가장 최악일 때 사고 최고일 때 팔고 나가는 구간인데 한 6개월에서 1년에 걸쳐서 매매를 해요. 근데 네. 외국인들은 지금 상반기 6개월 정도 걸쳐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 보면 지금 다들 삼성전자 지쳐 있을 때니까 지금은 삼성전자 계속 긍정적으로 저는 보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자는 의견. 네. 자, 오만전자일 때 정말 힘들었죠. 강성주주분들. 꾸역꾸역 올라와서 어느덧 66,000원에 도달을 했습니다. 조금 더 좋은 흐름으로 7만전자, 8만전자 가격 회복해 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재고 자산도 엄청나고 뭐 좋은 이슈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증시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반도체도 봐주세요라는 어떤 신호를 보낸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보시는 중소형 반도체 나는 이런 거 본다를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먼저 유창희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 중소 섹터 보고 계세요? 뭐 중소형 반도체가 다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지금 추세가 살아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힘을 못 내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최근에 좀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좀 추세가 살아나가려고 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라면 HPSP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쪽을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텔레칩스도 앞으로 좀 추세가 좀 충분히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지금 초입이 아닌가 판단하고 차트 있습니다. 봐주셔도 됩니다. 네, 텔레칩스 같은 경우 지금 계속 지난 그 1월달에 네. 10,000원을 저점을 찍고 완만하게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17,000원 중심으로 해서의 매물 소화를 좀 거치고 있고요. HPSP도 지난 3월 말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한번 시세가 좋게 나왔다가 4월달 조정이 나면서 쉬어갔는데 다시 한번 지금 한 22,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좀
좀 지지력이 좀 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모양이 나올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숨고르기는 하고 있는 듯 하지만 각도는 잡고 있는 아주 멋진 자리들이 아닌가 느껴지는 두 종목이네요. 그렇다면 황 팀장께서는 어떤 섹터도 종목 보고 계세요? HPSP를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네. 헉 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고요. 저는 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후공정 쪽에서 파츠하고 있는 뭐 월득스라던가 예. 그다음에 유니셈 오늘 좀 많이 올랐는 유니셈 같은 종목들 있죠. 예. 결국은 오늘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네. 나중에도 반도체 섹터가 또 주목을 받아서 올라갈 때 또 좋은 종목들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센 놈들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산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모든 투자자들이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이 이 종목 다 좋게 보니까 세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대장주들을 매매를 해야 되는 건데 네. 나는 삼성전자가 너무 무겁고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그런 약간 중소형주 관점을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대형주가 아니라 중소형 반도체 소부장들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오늘 센 주식들 오늘 조금 상대적으로 다른 주식들 대비해서 많이 올라갔던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식들을 위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앞으로 공부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니셈과 월덱스, 유니셈 월덱스를 주셨고 유창현 부장은 HPSP, 텔레칩스. 그러다 먼저 황 팀장님은 저도 HPSP 좋게 봅니다 했는데 유분 부장께서는 또 어디 뭐 이 두 종목 중에 괜찮게 보이는 거 있습니까? 유니셈하고 월덱스 중에. 월덱스요? 나도 이런 스타일 좋아한다. 월덱스 상당히 좋네요. 월덱스가 좋아요? 네. 저는 유니셈이 좋아 보이네요. 반대로 가겠습니다. 시청자님들의 선택에 맡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짧게 주전부리 살펴봤고 제일 중요한 이제 찌매주입니다. 오늘 정말 긴장이 되고 기대가 됩니다. 지금 시장이 핫해지고 있어요. 오늘도 기록 잘 하셔가지고 도움되는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찌매주로 돌아오죠. 이로운 경제 채널 EBC